그 다음에는 어떤 보조 프로그램이 있죠?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해하게. Medicare Savings Program이라고 해서 MSP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는 연방이 정한 소득 기준으로 해서 빈곤층 밑에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아까 파트 D 드럭을 약품을 도와주는 엑스트라 헬프 같은 경우는 연방이 정한 빈곤 기준에서 150%까지 차상위 소득인 분들을 갖다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버리지가 다른 걸 해주지 않고 파트 D에 관한 것만 해주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끼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끼신 분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안에 보면 4개 다른 캐테고리가 있어요. 4개 다른 캐테고리가 있는데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이건 똑같은데 이제 소득은 그냥 135% 연방에서 정한 소득의 135%까지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지금 다 말씀드리면 복잡할 것 같고 135%인데 그게 얼마냐면 개인 기준으로 1,456불, 커플인 경우 1,960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2,000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약간 더 제너러스하죠. 그 다음에 그 자산 기준으로 했을 때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는 개인 2,000불, 커플은 3,000불밖에 허락을 안 했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것밖에 허락을 안 했는데 이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산이 조금 더 많은 분들도 괜찮아요. 더 제너러스하게 해주고 있는데 얼마까지냐면 개인 같은 경우는 7,860불, 그 다음에 결혼하신 분들은 11,800불까지 훨씬 더 자산이 많아도 이분들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이런 자산이 좀 더 많고 소득도 약간 더 많은 차상위 계층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약간 더 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때처럼 다 해주진 않아요. 대신 어떤 걸 해주냐면 소득에 따라서 파트 A, B 들어가는 프리미엄이나 디덕터블, 코인슈런스, 코페이 같은 것도 내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파트 B 프리미엄만 내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이름이 아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말한 이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그게 아까 세부 4개를 합친 그 전체 이름이거든요. 그거에 해당이 되시면 아까 엑스트라 헬프하고 메디케어 파트 D 약품을 갖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자세한 거는 제가 여기 슬라이드를 올릴 테니까 슬라이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항상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안에는 4가지가 있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앞에서 얘기해 주신 메디케이드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자격 요건이 조금 더 이렇게 제너러스해서 자격 요건 충족 가능성이 조금 많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빈곤 기준 100%, 130에서 35%, 뭐 150% 이런 얘기를 오늘 말씀해 주셨지만 솔직히 200%이신 분들도 힘드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뭔가 혜택이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회가 그런 쪽으로 조금 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교수님. 그래서 그 주마다 메디케이드 익스펜션 하는 거 그것도 익스펜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 특히 아이들을 위한 거 같은 경우는 저 연방이 정한 빈곤 기준에서 300%까지도 커버를 해주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데 아직 그런 게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성인들한테는 커버리지가 안 되는데 그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빨리 됐으면 좋겠고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는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치과 보험이나 그 다음에 안과 보험 같은 건 커버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커버해 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보험인데 좀 더 익스펜드 개인적으로 더 익스펜드가 됐으면 확장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 많이 왔습니다. 다음 남은 2가지 보조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2가지 더 남은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State Pharmacy Assistant 프로그램이라고 각 주마다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약품과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 가서 확인하시면 되냐면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State
Health Insurance Information Program 아니면 State Health Insurance Assistant Program에서 그 SHIP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각각 그 제약회사들이 이런 약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을 갖다 예를 들면 CVS를 가는데 CVS 가가지고 약품이 너무 비싸 그러면은 거기 있는 약사한테 얘기하시면 아마 약사분들 거의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비싼데 혹시 이런 거 보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냐고 물어보면 약사분들이 정보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보통 큰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비용 보조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병원 같은 데 가 계시면 소셜워커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보통 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이렇게 그 재정을 보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리스트를 쫙 가지고 있거든요. 파운데이션 재단들이나 아니면 제약회사 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소셜워커들한테 부탁을 하면은 그분들이 연결시켜 주셔서 할인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정말 넓고 복잡한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되게 흐뭇한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다 서류 절차다 보니까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신청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신청 방법과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교수님. 그래서 지금 저 설명드릴 때 되게 복잡한데 이거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일단은 소셜 시큐리티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오피스 가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메디케이드나 서플리먼털 시큐리티 인컴 같은 경우 이게 로컬 디파트먼트 오브 소셜 서비스에 가시면 카운티 가시면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친절하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줄 거고 아니면 medicare.gov 아니면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거기 소셜 시큐리티 애드미니스트레이션에 전화를 하시면 되거든요. 전화번호는 1800-772-1213으로 전화하시면 되는데 저기 교수님 저는 영어 잘 못해요. 어떻게 전화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걱정하실 게 아니고 가면은 당국인 통역을 갖다가 바꿔달라고 하면 통역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통역을 통해서 질문하시고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건강 관련해서 뭐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게 막막하고 힘드실 텐데 메디케어를 가입하시고 자격 조건이 되시지만 뭐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으셔서 좀 곤란하신 경우에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는 것이 조금 사회복지사이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가 듣기에도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는 게.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